저는 금자입니다. 올해 72살이죠. 남편 정식이를 떠나보낸 지도 벌써 5년이 흘렸습니다. 지방 소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된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 집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살던 곳입니다. 그때는 이 마을에서 제법 유명한 약초꾼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정원을 내다봅니다. 예전에는 온갖 약초들로 가득했던 마당이 이제는 풀만 무성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굽어서 정원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손목도 아프고 발목도 시큰거려요.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말을 안 듣네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무서워요. 한때는 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았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하면 모두 저한테 왔죠. 저희 한약방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정식이와 함께 약초를 우리고 다리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땐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요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 병원이 생기고 약국이 많아지면서 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한약방도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저는 그냥 늙고 쓸모없는 할머니일 뿐이죠.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 무서운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가족들에게도 짐만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최근에 며느리 영희가 자주 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뭔가를 수첩에 적어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 음식을 가져다 놓습니다. 약통도 들여다보고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혈압약 잘 드시고 계세요? 영희가 물으면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가끔 깜빡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방금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영희는 약통을 다시 정리하고 알람까지 맞춰줍니다. 손자 민수도 이상한 질문을 해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안 심심해요. 할머니는 친구분들이 많이 계세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숙제 봐달라고 하거나 용돈 달라고 했는데 말이죠. 민수의 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심심하긴 해요.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서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작은 소리로 통화하더니 중간에 이런 무서운 말이 들렸습니다. 시설에서 상담 받아봤는데요. 비용은 괜찮은 것 같고요. 어머니 상태를 보면 더 이상은 시설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구나. 더 이상은 뭐라는 거죠?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는 뜻인가요? 저는 이제 정말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건가요? 며칠 후 영희가 무시무시한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 든 투명 파일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러 온 공무원 같았어요. 어머니, 여기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영희가 서류를 제 앞에 놓으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그런데 설명은 일체 없었습니다. 뭔 서류인지, 왜 사인을 해야 하는지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여기요. 여기 하면서 손가락으로 사인할 곳만 가리켰어요. 저는 볼펜을 잡고 망설였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봐도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어요. 법률 용어 같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서류인 것 같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사인했어요. 영희는 서류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파일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영희가 가고 나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서류였을까? 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사인만 하라고 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요양원 입소 동의서였나? 아니면 재산 정리 관련 서류였나?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한약방 시절에 쓰던 약장 앞에 앉았습니다. 이 약장은 정식이와 제가 함께 쓰던 것이에요. 서랍마다 약재들을 넣어뒀었죠. 지금은 비어있는 서랍들이 대부분이에요. 약장 위에는 정식이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3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는 둘 다 머리가 검었고 얼굴에 주름도 없었습니다. 한약방이 번창하던 시절이었죠. 매일 바빴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여보, 나도 이제 끝인가 봐. 사진 속 정식이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식이가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괜찮다. 우리 금자가 뭔 걱정이야 했을 거예요. 정식이는 항상 저를 그렇게 위로해 줬거든요. 드디어 나도 요양원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들도 이제 저를 돌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영희가 냉장고를 정리하고 약통을 확인하는 것도 제가 혼자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체크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더 이상은 안 된다였던 거죠. 저는 자신이 버려지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약초로 몸을 돌봐줬죠. 그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금자 할머니 덕분에 살았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몸도 불편하고 기억력도 나빠졌어요. 혼자서는 제대로 살기도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걱정거리이고 부담만 되고 있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며칠 후 영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큰며느리 순자도 함께였어요. 둘이서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다음 주 이사해요. 영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거였구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사라는 말이 귀에 쟁쟁 울렸습니다. 짐은 간단히 옷가지랑 꼭 필요한 물건만 챙기세요. 나머지는 다 정리하시고요. 순자가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차갑게 덧붙였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까요? 평생 살아온 흔적을 다 버리고 옷까지 몇 벌만 가져가라는 뜻이었거든요. 이 집에 있는 모든 추억들, 정식이와 함께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라는 뜻이었어요. 며느리들이 가고 나서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옷들을 꺼냈어요.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화려한 옷은 필요 없을 거예요. 편한 옷들 위주로 골랐습니다. 정식이가 좋아했던 빨간 블라우스도 있었는데 이것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수첩에는 제가 약초를 공부하면서 적어둔 메모들이 가득해요.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좋은지, 어떻게 우려야 하는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건 꼭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양원에서도 누군가 아프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식이와 함께 쓴 일기장도 찾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둘이서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적어뒀어요. 한약방 일, 동네 소식, 아이들 이야기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소중한 추억이니까 상자에 넣었어요. 정식이가 없는 곳에서라도 이 일기장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약장에서 몇 가지 약재들도 골라냈습니다. 아직 상태가 괜찮은 것들로요. 요양원에서도 몸이 아플 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테고요. 손자 민수가 놀러 왔어요.
제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더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그 약초책에서 숨긴 거 다 아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뭘 안다는 걸까요? 약초책 사이사이에 제가 숨겨둔 것들이 있긴 해요. 옛날 사진들, 정식이가 써준 편지들, 그리고 특별한 약초 배합법들을 적어둔 종이들이요. 뭘 안다는 거야? 제가 물어봤더니 민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책장 뒤에 숨겨둔 것들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민수가 제 책장을 몰래 뒤졌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본 걸까요? 어쨌든 민수는 제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을 떠나는구나.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양원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지내게 되겠죠. 친절한 분들이면 좋을 텐데. 상자에 넣은 물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첩, 일기장, 몇 가지 약재들, 그리고 정식이와 찍은 사진들. 이것들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요. 내일이면 이 방을 떠나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천장도 내일부터는 볼 수 없겠네요. 이사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제가 쓰던 방, 그리고 정원까지. 모든 곳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식이와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공간들이었어요. 영희와 순자가 와서 제 짐을 차에 실었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상자 2개와 옷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평생 살아온 흔적이 이것뿐이라니 좀 서글펐습니다. 이 많은 추억들이 고작 이 정도로 정리되다니. 차에 타면서 떨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요양원이라는 곳이 어떨까? 다른 할머니들은 친절할까? 직원들은 잘 돌봐줄까? 음식은 맛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요양원들이 떠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제가 살던 동네를 벗어나면서 점점 낯선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영희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차가 한적한 신도시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지역인 것 같았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가 이어졌습니다. 요양원이 이런 곳에 있나 봅니다. 도착했어요. 영희가 말하면서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요양원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멀끔하게 새로 지어진 2층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정원도 예쁘게 꾸며져 있고 현관도 깔끔했어요. 요양원이 이렇게 생겼나 싶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큰 건물이 아니라 집 같았어요. 요양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영희는 아무 대답 없이 제 짐을 들어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셨네. 어라, 이 목소리는 큰아들 동수 목소리잖아요. 저는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요양원에 아들이 왜 있을까요? 혹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건가 싶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수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동진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 장례식이라도 치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순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멍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양원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다니. 여기가 요양원 아닌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모두들 웃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동수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무슨 요양원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이라니.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둘째 며느리 미영이가 제 앞에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이제 절대 혼자 안 계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함께 살기로 했다고요? 동진이가 울먹이며 설명해 줬습니다. 엄마, 이 집은 요양원이 아니에요. 저희가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보금자리예요. 엄마 혼자 두고 저희만 잘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세상이 다시 만들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가 다가와서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서류는 요양원 동의서가 아니라 합가, 관련 공동계약서와 의료, 케어 동의서였어요. 합가 관련 서류라니. 저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순자가 계속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 가족들이 모두 상의했어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봤고 이 집을 구했어요. 냉장고 정리하고 약통 확인한 것도 어머니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집을 꾸미는데 참고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 걱정했는지 몰라요. 가족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여겼어요. 내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눈물이 계속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동시에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가 와서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보물인데요. 손녀 은지도 왔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매일 할머니 볼 수 있어요. 좋죠? 가족들이 모두 저를 둘러싸고 위로해줬습니다. 저는 계속 울었어요. 서러웠던 마음, 외로웠던 마음, 그리고 지금 느끼는 고마운 마음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동수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했어요. 이제는 매일 함께 살면서 효도할게요. 동진이도 덧붙였어요. 엄마 혼자 두고 우리만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더 가까이에서 돌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가족들이 제 방을 보여줬어요. 2층에 있는 방이었는데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침대도 새 것이고 화장대도 예뻤어요.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건 창가에 놓인 화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우던 약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가 키우시던 약초들 다 가져왔어요. 영희가 말했어요. 저는 화분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도라지, 더덕, 당귀, 감초까지. 제가 아끼던 약초들이 모두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다 어머니 안 계실 때 몰래 가져왔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순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 며느리들이 자주 왔던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서랍을 열어보니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제가 평생 써온 약초 노트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트 옆에 태블릿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약초 노트를 디지털로 정리했어요. 민수가 도와줬거든요. 민수가 태블릿을 켜서 보여줬어요.
제가 손으로 써둔 약초 정보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고 효능도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와, 이렇게 정리하니까 보기 좋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정리된 화면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영희가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할머니의 약초 일기장이라는 작은 출판물도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써오신 약초 지식들을 책으로 만들려고요. 책으로 만든다고요. 제 약초 지식이 책이 된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학교에서 프로젝트 할 건데요. 할머니 약초 강의를 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영상으로? 네, 할머니가 약초 설명해 주시는 걸 촬영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학교에서도 발표할 거예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내심 기뻤어요. 제가 아는 약초, 지식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은지도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함께 약초 키우고 싶어요.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선생님이라니. 저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오랫동안 쓸모없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필요한 존재였다니. 며칠 후 저는 영희와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예전에 내가 너무 독하게 굴었지?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시집 올 때부터 내가 까다롭게 굴었잖아.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하면서.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영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를 말이에요. 저는 정말 까다로운 시어머니였어요. 음식 하나 하는 것도 제 방식대로 하라고 했고 집안일도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 말이야. 영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집 기둥이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가족이 단단해진 거예요. 영희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기둥이라니. 저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부담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늙어서 쓸모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쓸모없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요? 순자도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가 도와주셨잖아요. 애들 봐주시고 약 지어주시고. 맞아요. 제가 손주들 돌봐줄 때가 많았어요. 며느리들이 일할 때 아이들을 맡아서 키웠습니다. 아플 때마다 약초차도 끓여줬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처음으로 함께 제가 만든 약차를 마셨습니다. 손주들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 집은 이제 우리 가족의 아지트예요. 할머니가 계셔서 더 따뜻한 집이 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가에 있는 약초들에게 물을 줍니다. 도라지와 더덕이 새싹을 틀고 있어요. 생명력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제 약초 강의를 영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할머니, 구독자가 벌써 100명이 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신기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자작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은 소리예요. 평화롭고 따뜻한 소리입니다. 정식이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는 버려질 뻔한 쓸모없는 할머니가 아니었구나. 아직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였구나.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처럼 버림받을까봐 무서워하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세요. 나는 버려질 뻔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